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 프로의 케이아시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선배님들이 평소에 뉴스나 주변에서 흔히 보시던 외래종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가슴 뻥 뚫리는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 같은 녀석들이 우리 강산을 다 망친다고 걱정 많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생물들이 그 무서운 외래종들을 역으로 참교육하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생물들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괴물 대접을 받으며 생태계를 평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K생물의 대역전극. 지금부터 들려드릴 놀랍고도 자부심 넘치는 소식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거 들으셨나요?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생물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불반도에서 살아남은 생물은 어딜 가도 대장 노릇을 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팩트입니다. 가장 먼저 선배님들께 소개해드릴 녀석은 바로 가물치입니다. 우리 몸보신용으로 참 귀하게 대접받는 녀석이죠. 그런데 이 가물치가 미국에 건너가서 어떤 별명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스네이크 헤드, 즉 뱀 대가리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뱀처럼 생긴 얼굴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결정적으로 물 밖에서도 며칠을 버티며 기어다니는 생명력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가물치를 주인공으로 한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메릴랜드주나 포토맥강 일대에서는 이 가물치가 나타나면 무조건 죽여서 보고하라는 현상 수배령까지 내려졌죠. 미국 토종 물고기인 베스나 블루길은 가물치 앞에서 그저 한입거리 간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 워낙 험하게 자라다 보니 환경이 좋은 미국 강물에 가니까 그야말로 무쌍을 찍고 있는 겁니다. K물고기가 미국의 강을 정복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셈이죠. 그런데 가물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배님들, 장수말벌 기억하시죠? 이 녀석들이 미국 북서부 지역에 나타났을 때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들을 살인말벌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꿀벌 수천 마리를 단 몇 분 만에 몰살시키는 그 압도적인 전투력에 미국 과학자들도 혀를 내둘렀죠. 오죽하면 미국 정부가 드론에 화염방 사기를 달아 말벌집을 태워버리고 섬멸 작전을 펼쳤겠습니까? 유전자 분석 결과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의 고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 황소개구리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뱀도 잡아먹는다는 그 녀석들 때문에 우리 개구리 다 씨가 마르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황소개구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바로 우리 가물치와 메기 같은 형님들이 황소개구리를 주식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서 피하더니 이제는 우리 토종 포식자들이 황소개구리를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 인식하고 싹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배님들, 가물치와 말벌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의 집안까지 쳐들어간 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흔히 보시는 무당벌레가 미국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미국 사람들은 이들을 할로윈 벌레라고 부릅니다. 10월쯤 할로윈 시즌이 되면 때로 몰려와 집안 창틀을 가득 채우기 때문이죠. 원래 미국 정부가 진딧물을 잡아먹으라고 아시아에서 들여왔는데 이게 웬걸요? 우리나라에서 단련된 K무당벌레는 현지의 토종 무당벌레들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생태계 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녀석들이 와인 농장까지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 수확기의 무당벌레들이 포도송이에 숨어 있다가 같이 으깨지면 무당벌레 특유의 지독한 냄새가 와인 전체에 배어버립니다. 수억 원짜리 와인이 무당벌레 한 마리 때문에 식초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제발 이 녀석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입니다. 벌레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도 K전사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선배님들, 서해안 갯벌에서 흔히 보시는 작은 방개나 풀개 아시죠? 이 녀석들이 1980년대에 배의 평형수를 타고 미국 뉴저지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미국 과학자들은 설마 저 작은 개가 뭘 하겠어? 라고 방심했죠. 하지만 우리 갯벌의 짠물을 먹고 자란 녀석들은 달랐습니다. 껍데기는 돌처럼 단단하고 성격은 어찌나 포악한지 미국 대서양 연안의 조개와 토종개들을 싹 잡아먹으며 무서운 속도로 번식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동부 해안의 바위 지대를 가보면 10마리 중 8마리가 우리 방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생태학자들은 이들을 바다의 침략자라고 부르며 매일같이 연구하고 있죠. 여기에 하나 더, 냄새하면 빠지지 않는 노린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이며 들판이며 지천에 널린 썩떡나무 노린재가 1990년대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상륙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이 냄새를 맡고 이게 대체 무슨 썩는 냄새냐며 기겁을 했죠. 이 녀석들이 미국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을 습격해서 매년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농림부가 선정한 가장 피하고 싶은 해충 1위가 바로 우리 땅에서 건너간 노린재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생물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들은 어떤 최후를 맞고 있을까요? 뉴트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괴물쥐라고 불리며 낙동강 일대를 장악했던 그 녀석들도 이제는 우리 토종 맹수인 살객에 꼼짝을 못합니다. 국립생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개 배설물에서 뉴트리아의 털과 이빨이 수시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덩치만 컸지 행동은 굼뜬 뉴트리아는 살객에 아주 훌륭한 고기 공급원이 된 거죠. 여기에 뉴트리아 쓸개의 곰쓸개 성분인 UDCA가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을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닌 것도 한몫했습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푸른 꽃게 소식도 있죠. 이탈리아 어민들은 생태계 파괴라고 울상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장게장 해 먹으면 끝인데 라며 비행기값만 내주면 싹 치워주겠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톱날꽃게는 외래종임에도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다 잡아먹는 바람에 나라에서 방류 사업까지 할 정도니 외래종이 한국에 오면 식재료로 전락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 선배님들. 그런데 이게 동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식물들도 전 세계를 무대로 K-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물 에피소드는 바로 칡입니다. 우리 선배님들 산에 가시면 흔히 보시고 뿌리 캐서 즙도 짜 드시는 그 칡 말입니다. 이 칡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은 칡을 남부를 집어삼킨 덩굴 또는 녹색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19세기 말에 토양 유실을 막으려고 미국에 도입됐는데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아주 춥지도 않고 경쟁자도 없으니까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라나며 나무고 집이고 전신주를 다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써서 제거하려고 애쓰지만 우리 칡의 끈질긴 생명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귀한 약재로 먹는 칡이 미국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한 생존력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서양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녀석이죠. 서양민들레는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토종 민들레를 다 죽일 거라고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양 민들레가 간에 좋고 위장에도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들판의 민들레들이 순환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차, 민들레즙, 민들레 김치까지 서양에서 온 침략자가 우리네 식탁 위에 건강한 나물로 정착해버린 겁니다. 번식력으로 승부하려던 서양 민들레도 우리 한국인의 식성 앞에서는 그저 맛있는 약초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물 에피소드는 유럽을 뒤흔든 호장근입니다.
우리 산기슭에서 흔히 자라는 마디풀과 식물인데 이 녀석이 영국을 포함한 유럽으로 건너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영국에서는 자기 집 마당에 호장근이 있으면 은행 대출도 안 나오고 집도 안 팔릴 정도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나 건물을 망가뜨리는 건축물 파괴자로 불리거든요. 영국 가디언지 같은 언론에서는 이 호장근을 제거하는 데만 수조 원이 든다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호장근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땅에는 호장근의 천적들이 많고 무엇보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 호장근을 나물이나 약재로 아주 알차게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생물들은 해외에 나가면 강자가 되고 외래종들은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맥을 못 출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불반도의 혹독한 환경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차가 극심하며 지형도 험난하죠. 이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전투력과 적응력이 전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선배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를 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버텨온 그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땅의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에게도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외래종이 들어오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토종 생물들이 그들을 정복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강산이 가진 저력이자 회복력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늘 뉴스에서는 외래종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우울한 소식만 들려와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사실 우리 토종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세계로 뻗어나가 기세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님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그 모진 풍파와 시련을 다 겪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식들 키워내며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궈내신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이 바로 저 강인한 토종 생물들의 생명력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든 꿋꿋하게 버티고 결국 승리해내는 그 기질 말입니다. 세상만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운 변화가 들이닥쳐도 우리가 가진 본연의 힘을 믿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어느새 그 변화조차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법이지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씀, 오늘 이 끈질긴 생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하고 고난을 겪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버티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선배님들께 작은 자부심과 위로, 그리고 삶의 지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배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토종 생물들처럼 기운찬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이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속 시원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